역전의 용사들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스펙스에서 또 대한민국 최고의 패널들 모시고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요 나오신 세 분 모시겠습니다. 최재형 목사, 그리고 전계환 대표, 그리고 이지은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전계환 대표랑 우리 최재형 목사님은 너무 잘 알고 계시는데 제가 사실은 이지은 위원장님을 마포구 당협위원장이시죠? 네, 지역위원장입니다. 네, 지역위원장. 제가 일부러 변호사로 소개했는데요. 변호사인지 몰랐어요, 솔직히 저는. 아, 그래요?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 사실은 저도 노영희 변호사님이 변호사인지 몰랐어요. 그냥 유튜버인 줄 진짜? 알았어요. 진짜? 아니, 지금은 당연히 아는데 처음 뵀을 때 완전 유튜브에서 너무 활약을 하고 계신데 변호사님인지 모르고 너무 입담이 좋으셔가지고 그랬습니다. 이거 욕이야, 칭찬이야, 아니요, 대단히 듣는 거야. 칭찬.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지은 변호사고요. 지금 마포갑에서 지역위원장, 민주당 지역위원장 맡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은 원래 경찰 출신인데 공부를 너무 잘해가지고 경찰 하면서 로스쿨 들어가셔서 네, 그쵸? 로스쿨, 네, 로스쿨에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찰을 나온 거는 제가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이제 경찰국 설치에 반대했다가 좌천이 됐어요. 좌천되어 있는데 이제 민주당에서 저한테 이제 인재 영입을 해서 혹시 나오지 않겠냐 그렇죠, 해서 그렇죠.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올 그때 초에. 미니스커트 입은 총경으로 가셨나? 미니 경정이었나? 그때는 경감이었습니다. 10년 전이어가지고. 경감 10년 전. 네. 야, 그럼 연세가 생각보다 많네. 좀 됐어요. 되게 동안이셔가지고 내가 부럽습니다. 아유, 자, 감사합니다. 어쨌든 미니스커트 입은 경감님으로도 유명하기도 했었었는데요. 오늘 한번 본격적으로 모시고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재형 목사님, 네. 야, 이 정권에서 이렇게까지 유명한 인물이 되고 이렇게 주의를 받는 인물이 될지 몰랐습니다. 서울의 소리에서도요, 그 사무실도 압색했고 뭐 스태프들의 동선도 확인했는데 설렁설렁 오로지 최재형 목사님만 그냥 아주 꼼꼼하게 압수수색했다는 얘기 들었어요. 무슨 뜻입니까, 도대체 그게? 그러니까 이제 저를 이렇게 압수수색을 한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포고령 내용 중에 네. 파렴치한 정부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자 한다. 그래서 포고령을 내린 거다라고 할 때 그 대상자 중에 선두에 제가 있지 않을까. 제가 파렴치한 정부 반국가 세력으로 용산 권력에서는 저를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고 그런 연장성상에서 저를 또 외국 국적자다 보니까 뭐 계엄군이 덮칠 수는 없고 경찰 인력들이 뭐 정말 너무나 많은 경찰 인력도 소방차 뭐 소방대원들 와가지고 저를 압수수색을 다 뺏겼습니다. 핸드폰 2대, 노트북, USB 다 가져가고 아이고, 서울의 소리는 약했어요. 그 겁만 주고 그러니까. 이렇게 뭐 키워드 넣어가지고 자기들이 필요한 자료를 외장하드에 옮겨가는 정도인데 저는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12월 3일 날 오전에 제가 거기서 아침에 작전 타임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출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방송을 했는데 끝나자마자부터 거기에 압색이 들어왔다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목격은 못하셨죠? 네, 저 목격 네네. 못했죠. 그리고 그날 밤에 비상계엄이 선포가 됐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부 다 비상계엄하고 뭐 연관된 거 아니냐. 서울의 소리가 진짜 무섭긴 한가 보다. 이런 생각까지 좀 했습니다. 전계환 활동가님? 최재형 목사 무서웠을 테고요. 저는 설명 들으면서 그날 아침에 압수수색이 그날 저녁에 비상계엄과 연결이 안 됐다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정말로 잘 없었어요. 모르는 사람이고 그렇죠. 그러면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이런 흐름들 속에서 이제 압박하고 어떤 식으로든 강제 구금해야 한다. 지금까지 압수수색을 받았던 여러 차례 다른 사례보다 훨씬 더 많은 인력이 집단적으로 와서 아예 사무실을 에워싸버렸으니까 개인 사무실을요. 서울의 소리보다는 개인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제 숙소라고 해야 되겠죠. 이제 거처를 급습하고 휴대전화 이런 걸 이제 다 가져갔는데 사전에 이제 각본대로 갔구나. 그러면 뉴스공장의 김어준 총수, 서울의 소리, 최재형 목사, 자 종북이잖아요. 그들의 눈에 보면 종북, 네. 저기는 여론 조작범들 아니에요. 네, 네. 중앙선관위, 김어준, 종북 딱 엮이지 않습니까? 네. 이것이 사전에 기획 없이 그냥 했는데 우연적 기반으로 우연성에 의해서 됐다라고 보기는 이제 매우 어려울 것이고요. 그럼 질문합니다.
최재형 목사님은 종북입니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자유로운 영혼이기 때문에 네. 그런 이념과 이데올로기에 휘말리는 사람은 아니고 오히려 남과북을 이어주고 화합과 통합의 그 통일운동을 했던 사람이지 어디에 치우침은 없습니다. 제가 종북 이야기 이제 하니까 의견 하나 드리면요. 얼마나 이 집권 세력이 낡았느냐면 종북이라는 프레임으로 대한민국에서 여론을 바꿀 수 있다? 네. 그러면 종북이 존재하겠죠. 그 존재하는 종북이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이 뭡니까? 저를 보고 누가 종북이라고 합니까? 그러니까요. 전체주의 세력 좌파 노희 변호사한테 그 이야기는 빤 맞아요. 노희 변호사한테 당신 종북이야. 그런데 이들의 프레임에는 종북이 돼 있어. 이걸로 어떻게 시장에서 싸워서 이긴단 말이에요. 유권자한테 어떻게 신뢰를 얻고 지지를 받는다는 거예요. 네. 지금 거리에 나가서 지금 집회하는 젊은 우리 10대, 20대 네. 정말 여성, 남성, 젊은이들 보십시오. 종북이 무슨 개념인지도 모르는데 그 맞아요. 사람들을 종북이라고 얘기를 하면 네. 어떻게 이 사람들이 국민들로부터 표로 심판을 받거나 평가를 받아야 하는 자가 어떻게 네. 이길 수 있느냐고. 죽는 길을 계속 선택하는데 차라리 종북이라고 맨날 외쳐라. 그러니까요. 그러면 너희들은 영원히 집권을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태극기 휘바이든님께서 이 나라에는 윤석열 말고 위협 세력이 없습니다. 최대 리스크죠 정말. 정치는 야당 의원 의석수가 많기 때문에 입김이 센 것일 뿐이고 만약에 그 반대라면 여당이 세겠죠. 그런 게 정치인데 무슨 정말 심하다. 소라맘님 임기중 잘한 거는 오로지 건의를 사랑한 죄 이거밖에 없다. 이런 얘기 하고요. 네, 한국화물님께서 5만 원이나 써주시면서 감사합니다. 우리한테 오는 건 없으니까 막 너무 감사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한국화물님이 너무 고마워서 제가 그냥 한번 농담해봤어요. 네, 한국화물님이 써주시면서 뭘 썼는데 아까 2시간쯤 길을 걸었는데 뒤에서 용산 돼지 새끼 만세라고 하는 소리가 들리길래 뒤돌아봤더니 웬 할아버지가 술에 취한 듯 소리치며 다니더라고요. 왜 그런 삶을 사는지 정말 불쌍해 보였습니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뭐 그분도 나름대로 자기의 가치관이 있겠습니다만 저희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어서 동조는 못 해드리겠다. 제가 어제 택시 타고 가다 택시기사한테 들은 이야기인데요. 네. 이분도 정말 윤석열 찍은 거 너무 후회를 하는데 네. 본인이 찍었구나. 미안해가지고 너무 미안한데 자기가 손님을 모시고 평택까지 가는데요. 네. 젊은 사학과가 탔대요. 네. 자기 아버지 얘기를 하는데 광화문 태극기 부대에 자주 나와서 집회를 했던 분인데 정말로 내가 너희들한테 잘못했다. 네. 지금 내가 아버지가? 후회가 이 나라가 그래도 자유민주주의 세력 이런 사람들이 주도하는 나라가 옳은 나라인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윤석열 저 잘못 뽑았는데 내 앞으로 태극기 집회에 절대 안 나가겠다고 아버지가 몇 번 얘기를 맞습니다. 했대요. 아니 저도 그런 분 만났어요. 저희가 이제 토요일마다 집회 하잖아요. 네. 촛불 집회 나갔는데 오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파란색 옷 입고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자기가 사실은 태극기 집회 나가던 사람이고 이직인데 자기가 진짜 너무 후회하고 반성하고 죄송하다고 우리한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랬군요. 네. 이런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도 중에 가장 최고의 도는 일용사라고 하는 도가 있습니다. 일용사는 뭐냐면 우리가 밥 먹고 잠자고 화장실 가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평범한 일을 하는 일용사가 이루어졌을 때 그게 안 될 때 사람들은 병원 가고 뭐 이러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 그렇죠. 일용사가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나라가 빨리 되었으면 우리 국민들이 지금 그 일용사가 토니바퀴 어긋나듯이 지금 다 안 되고 있잖아요. 네, 모든 그렇죠. 사회 각 분야가 맞습니다. 윤석열 정권 때문에 너무나 이제 파탄 지경이라 빨리 맞아요. 그 일용사가 회복되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저는 오늘 대전에 재판을 갔다 왔는데 가면서 고속버스를 타고 오면서 고속버스를 탔습니다. 가면서 고속버스 2시간 타고 내리는데 운전기사님이 열심히 하세요. 알아보시고 알아보시고. 네, 알아보실 것 그런데 같아요. 다시 올라가는데 1시간 이제 재판하고 올라가는데 또 그분 차를 또 탄 어. 거예요. 우리 또 만났네요.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어디를 갔는데 주차장 세차를 하러 갔는데 기름을 넣고 세차를 하러 갔는데 세차를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분이
노영희 변호사님 안녕하시오. 아. 이런 거예요. 야, 내가 스타 이- 되셨네. 아니 스타 된 게 아니라 이분들이 얼마나 평상시 같으면 안 해서 일부러 안 할 텐데 얼마나 뭔가 기대를 기대를 하시는 좀 하고 거죠. 말을 좀 해고 싶은 그만큼 일을 갈급한 하니까. 거고. 그렇죠. 맞아요. 네. 절박하고 이런 것 경쟁하고 또 같아요. 응원의 메시지도 있는 맞습니다. 거고. 네. 자, 그런데도 우리 대통령 대한민국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 잘했다고 끝까지 윤석열 TV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담화를 보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들어봐야 되나요? 제가 대통령으로서 발령한 이번 비상조치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국헌을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려드려 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저는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도록 하였고, 그래서 국회의원과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국회 마당과 본관, 본회의장으로 들어갔고 계엄 해제 안건 심의도 진행된 것입니다.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 다시 들어도 황당해요, 진짜. 아니 네. 진짜 2시간짜리 내란이 있냐? 질서 유지를 위해서 내가 한 건데 그게 뭐가 문제냐? 아니 우리 그 당시에 뭐 저렇게 해야만 할 질서, 무질서가 있었나요? 왜 저런 말을 그러니까요. 하는 거죠? 2시간 만에 끝낼 생각이 전혀 없었죠. 근데 그 거부권 행사까지 막 자기가 생각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거부권 할 수 있는지 어. 검토하고 이랬잖아요.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네. 국회의원들 다 잡아내고. 잡아 네. 끄리고 못 들어가게 어. 하고 했는데도 이런 저런 궤변을 늘어놓는다는 거는 명을 제척하는 겁니다. 내가 그렇죠. 볼 때. 네. 요즘 젊은 사람 말로 개뻥이라고 있죠. 네네. 개뻥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본인이 그러면은 국민들이 모여서 네. 국회로 달려갈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 줬다는 거고, 그러니까요. 국회의원이 아주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네, 그러면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나 다른 국회의원으로 다 미쳤군요. 그럼요. 네, 그렇죠. 정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왜 담을 담장을 넘냐고요. 띄워놓고 네. 가느냐고. 오히려 담장에 수행원들이 같이 가면 오히려 들킬까 싶어서 네. 혼자 그냥 가서 넘어가는 사람들도 정말로 수십 명이 될 텐데, 네, 이런 거짓말을 시켜놓고도 정말 국헌을 누가 물러났는지 거꾸로 적반하장도 정말 유분수지. 맞아요. 저렇게 네. 어떻게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저는 오늘 저 방송이 선동 방송이었다고 저는 봤죠. 왜냐하면 본인을 지지하는 단 100명의 사람이라도 끌어모아서 네. 끝까지 저항하면서 네. 한번 버텨보겠다는 건데, 네. 거기에 모이는 분들께 제가 미리 조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괜히 따라 붙지 마십시오. 본인 인생도 졸리는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절대로 지는 안 죽고 놈 다 죽여. 지금 옆에 죽어나가는 지금 장관들 지금 부지기수 그렇죠. 아닙니까? 네, 네. 옆에 나갔던 지금 군인들 다 죽어나가는, 누구 때문에 죽어나가면 이 사람이 원래 자 군사 반란을 꾀할 모의의 의도가 있었던 사람입니까? 윤석열 직견으로 해서 인생 다 맞아요. 망치고 졸린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면 그 지금이라도 윤석열 옆에 가가지고 괜히 부안해동 하다가 큰일 날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라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서영교 의원이 국무위원들한테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잘한 거냐, 절차가 맞냐 다 물어봤잖아요. 그랬더니 한덕수 총리가 절차에도 맞지 않고 요건도 하나도 구비가 안 돼 있다. 사과드린다. 잘못했다. 네. 사과를 한 5번 정도 한 것 같아요. 네. 국무위원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네, 다 일어나가지고요. 사과하고 김문수만 앉아있더만요. 네. 어쨌든 한덕수 총리 그 연세 드신 분이 이렇게 막 5번이나 사과를 하는데 네. 내가 깜짝 놀랐는데, 그러면 대통령은 왜 자기 때문에 그 국무위원들이 국민에게 사과하고 잘못했다고 얘기하는지를 아직도 이해 못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자신만의 세상에 좀 살고 있는 듯한 느낌이 아니 들더라고요. 아무리 그 말도 너무 식상해. 네. 저 사람은 도대체가 우리와는 너무 다른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뭐라고 하는 게 오히려 미안할 지경인 거예요. 저는 이걸 딱 보고 나서 아 이게 탄핵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아니, 탄핵 안 미친 거 시키면은 아니야? 어휴. 저분을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게 네. 빅픽처라는 얘기도 있어요. 이제 아, 일부러? 네 일부러 아픈 척하고 아픈 척해가 심신상실을. 심신미약으로 해가지고 정신병원 들어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이야. 그리고 저녁에 실제로 가면 네, 십자가 들고 있는 분들 있죠. 네, 네, 예수천국 불신지옥. 네, 네, 그 이분이 혼자 떠들 때는 괜찮아요. 네. 뭐 우리한테 뭐 해를 끼치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윤석열의 저런 발표를 보고는 야, 네. 우리가 정말로 경계해야 되는 사이비, 네. 종교 너무나 심취해서 특이 행동을 하는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다.
근데 여기 또 국힘은 또 여기 줄을 서서 하겠다는 사람이 지금 한 7, 80명 나오는 모양입니다. 아이고, 이 사람들의 정신 세계는 뭔지 정말로 질문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또 황당무계한 게 지금 그래서 김건희 여사를 자숙하고 있겠지 그랬더니 아니래요. 신지호 전 의원이 말하잖아요. 김건희 여사가 자기 팬카페를 동원해서 대통령에게 화환 보내기 운동을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한동훈 손봐주라고 했다는 거예요. 네. 한동훈 반드시 손봐라 이렇게 전화했다는 거예요. 유튜버에게. 그 전화했다는 그 사람으로 추정되는 분한테 전화를 하니까 네. 네. 뭐 미안한데 웃지 마십시오. 전화는 안 받더라고요. 네. 근데 오해는 많이 받는 모양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그 변호사인데 그러니까 오해를 많이 받고 있고. 서정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뭐 누군지 이름을 이야기하면 안 되고 그래도 여기 지금 동시에 지금 한 13,000분 정도 보고 계신데 그래서 바깥에서 이제 얘기를 했다는 것이고 그거 뭐 아닌 거를 누가 떠들었겠습니까? 이렇게 한동훈 손봐주라. 그러니까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태 파악을 못 한다는 것은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감이 일단 없는 거예요. 세상의 그 이런 원리에 대한 이해가 근본적으로 네. 떨어지고 아마도 지금 주술의 또는 본인의 영적 감각 이런 데 의존하면서 계속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건강이 안 좋다고 이야기해서 실제 그런가 이렇게 좀 취재를 해봤거든요. 네. 건강하시대요. 건강해요? 둘 다? 건강하고 둘 다? 뭐 둘 다? 아니 계속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네. 술 마시고. 둘 다? 둘 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저도 건강 뭐 이런 확인해보면. 문제는 없고요. 네. 그 앰뷸런스가 올 들어간 것 때문에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해퍼닝인 것 같고. 그리고 계엄령 선언할 때 선포할 때 앉아서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도 얘기가 많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혹시 건강이 안 좋은 거 아니냐, 아니면 술 먹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그러니까 뭐 그런 이야기는 이제 확인할 수 없는데 네네. 곧 다 진실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지금 뭐 안가에 갔다 가지 않았다. 또 술은 갔다. 우리는 수육까지 우리가 네, 단독 네. 취재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네. 수육이 수육, 갔다. 이제 이런 것들이 누군가 이야기를 하니까 나온 거 아니에요. 네. 사진이 없다고 해서 진실이 아닌 건 아닙니까? 아니죠. 네. 그러면은 지금 술을 평소에 얼마나 마셨는지 노희 변호사가 또 단독 보도한 게 있습니다. 노희 변호사도 대단합니다. 윤석열이 출근할 때 가짜 사이카 보내놓고 맞아요. 예. 진짜는 더 많은 사람 왔다는 것을 노희 변호사가 최초로 맞아요. 공개를 예, 했는데 예. 왜 그 한겨레 신문은 자기들이 단독이라고 그래? 자기네가 뻗치기 하고 있었는데 내가 먼저 발표해가지고 좀 섭섭했나 봐요. 근데 어쨌든 나는 음성이 나간 건데 네. 그쪽은 그런 게 없었어요. 요즘 맞아요. 유튜버들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취재를 열심히 하는데요. 그러니까요. 예.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보면 우리가 모르는 게 훨씬 더 많이 있을 거예요. 드러난 게 그 네. 정도라면 맞아요. 드러나지 않았던 것은 네. 훨씬 맞다. 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 선거운동 기간 중에 네. 술을 많이 마셔가지고 일정이 취소된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다. 여러 여러 번도 아니고 10번이 이상인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도 이제 다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아니 그리고 처음에 도어 스태핑 할 때 내가 이거 괜히 시작해가지고 아이씨 이랬다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일이 진짜 많아요. 얘기 들으셨죠?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 국가의 지도자는 국민을 대하는 마음가짐, 태도, 자세 이게 원동력이 되어서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 거잖아요. 대통령이 무엇으로 신뢰와 지지를 받겠습니까? 그 네네. 국민을 대하는 그 언어, 마음가짐, 태도, 자세인데 그게 글러먹은 거죠. 애초부터 글러먹고 이렇게 국민들 눈속임이나 하려고 그러고 정말 뭐 이태원 참사나 세월호 참사에 우리가 왜 참사라는 말을 왜 붙입니까?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서 참사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대통령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진 존재는 있는데 네. 모든 국정에 이 나라가 힘들 때나 사건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책임지는 자 없고 그러면서 또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려고 하는 이런 희한한 역설적인 이 상황이다 보니까 정말 너무나 제가 옆에서 보기에도 좀 고통스럽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변호사님께서 하셨던 그 가장 행렬 네, 있잖아요. 네, 사실 뻥카. 이제 네. 뻥카 진짜 뻥카죠. 근데 이제 경찰 내에서는 아는 사람들은 좀 있었거든요. 네. 다 아는 얘기죠 뭐. 네, 아는 얘기였는데 근데 저는 그 녹취를 딴 게 대단하더라고요. 녹취를 다 안 해주거든요. 네, 제가 물어봐도 그래도 목소리 녹음하는 건 좀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들었다라고만 해서 얘기하긴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또 명예훼손으로 뭐 고발 당할 수도 있고 이러니까. 근데 정말 이게 작년 12월 달에 서울의 소리에서 계속 출근 시간을 확인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밖에 제대로 간 적이 없더라. 뭐 한 달에 한두 번밖에 없더라. 이러니까 그다음부터 진짜 가장 행렬을 보냈었거든요. 그걸 뜻하는 맞아요, 음어도 있어요. 그거였어요. 뻥카? 맞아요. 뭐 하여튼 다른 위장제대? 네, 맞아요. 위장제대를 해가지고.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사는 로스앤젤레스에
그 썬데이 저널이라고 하는 유명한 탐사 매체가 있잖아요. 네네. 여기 경찰 간부가 그 너무나 그냥 화가 나니까 밤 12시만 되면 관저를 나와서 새벽까지 청와대 인근 종로에서 술을 마시고 이러니까 이 국내에다 제보해야 국내 언론은 그걸 기사화 해주지 않으니까 거기 로스앤젤레스 썬데이 저널까지 가서 거기서 제보를 해가지고 일면 탑으로 계속 연재 2번 된 적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보면 너무나 이 불특정하고 불확실하고 그때 이제 그냥 돌발적인 이런 일들이 너무 흔하고 그다음에 또 제가 아는 어느 그 제보받은 경찰관이 밤마다 여사가 또 평창동을 간다는 얘기를 또 그렇게 해서 평창동을 왜 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평창동에 들어요. 뭐가 있어요? 평창동에 뭐가 있으니까 이제 간다고 그러겠죠. 그 진도가 나가는 거는 이제 멘트를 안 해주더라고요. 주술적인 거야? 뭐 예, 물어보러 가는 그럴 거야? 수 있겠다. 예, 이제 그런 그죠. 그래서 내가 한때 그 국회에서도 기자회견 했을 때 그거 나왔습니다. 평창동 가는 거. 네. 자, 저는 이제 국민의힘이 저런 문제가 터져 나올 때마다 이제 다시 우리 기억을 더듬어서 봅시다. 오늘도 대통령 옹호하겠다는 자들이 7, 80명 나왔으니까 네.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자, 대통령이 술 마시고 출근 안 하는 것 같다, 이상하다라는 이야기 나올 때 야, 이거 야당은 미쳤구나. 대한민국 대통령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고. 그쵸. 네. 가짜뉴스 제발 퍼뜨리지 말라고. 윤석열이 그렇게 싫으면 너가 정권 잡든지 정상적으로 국정 운영하는 사람한테 웬 시비를 거느냐. 너희들이 윤석열 끌어내리려고 공작과 기획을 보통 수준으로 하는 게 아니다. 거기다가 유튜브 다 보내놓고 뻗치게 하고 이런 욕한 거 기억 안 납니까? 기억나요. 이걸 맞아요. 예. 국회에서 국민들을 상대로 대변인실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어떻게 얘기할 건데? 이제 다 드러나잖아요. 어떻게 얘기할 거냐고. 그러니까. 한통속이라는 거예요. 네. 확인도 하지 않고 무조건 보호만 하면 맞아. 된다니까 망할 때 같이 이제 그렇죠. 예. 정말로 우리 전문용어로 끌어묻는다는 게 있어요. 끌어 먹어요? 끌어묻는다고. 아, 끌어묻는다. 한꺼번에 다 이제 이렇게 어. 넣어서 예. 묻어버린다라는 이제 순장. 그런 예, 순장. 말이 있는데 예. 국힘이 지금이라도 단절하지 않고 이렇게 편들잖아요. 저는 회복 불능 상태에 간다. 이게 윤석열이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보수 정치 세력이 이제 다시는 태동하기 어려울 정도로 힘들 것이다. 라는 생각까지 저는 하고 있죠. 이것은 보수 정치 세력도 보수 정당도 그리고 집권 여당도 전혀 아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은 정말로 단죄받아야 하는 정당이다. 네, 맞습니다. 뽀양이님께서 목사님이 그 첫걸음이셨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랬고요. 임재준님께서 여기 전화번호 좀 주세요. 제보할 게 있어요. 이러시는데 오. 전화번호 네. 빨리 좀 올려주세요. 자, 화면에. 댓글로 이제 이렇게 주시면 그분의 전화번호를 남겨주면 이제 제보 그분이 전화를 댓글로 남겨주기는 좀 예. 그렇겠죠. 본인의 많은 개인 사람들이 전화번호인데 여기 그 구글로 뭐 메일 주소 있지 않아요? 그거라도 좀 그런 올려주시면 것도 있고 그다음에 최재형 목사 TV에 들어가면 제 폰 번호가 그냥 공식 폰 노랑이한테 번호가 보내세요. 있습니다. 네. 아니 뭐 제보야 어디서 하든 제보 경쟁. 다 쟁탈전. 공유하니까 뭐 네. 그런 거. 예.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대통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부인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지금이 대통령 부인이 한동훈 손봐줄 때가 아닙니다. 네. 본인 이제 특검법 통과됐습니다. 맞아. 물론 여기에 대해서 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이고 나 진짜 징글징글해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 오히려 이 대통령 담화 때문에 대국민 선전포고냐 이러면서 오히려 좀 갈라지고 있어요. 네. 대통령을 멋지다. 대통령의 안타까움과 힘듦을 내가 충분히 이해하겠다. 이런 이상한 사람도 있는가 하면 우리처럼 정상적인 사람들은 이 사람 탄핵 안 시키면 안 되겠네. 네. 이 사람 제가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네. 그렇죠. 예, 예. 그렇죠? 이렇게 예. 생각하는 것 같죠? 맞아요. 네. 전혀 상황 파악을 못 하고 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관적인 사람이죠. 객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면 객관성이 결여가 돼도 너무 결여가 된 네,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김상욱 의원, 윤 대통령의 담화는 참담한 수준이었다. 비상계엄을 정당화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고요. 안철수 의원도 대통령 담화는 궤변, 탄핵 찬성에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난 그 양심 고백 하나 했으면 좋겠어. 내 손가락 안 자른 건 미안하다. 그때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더 진정성 있어 보일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오전에 윤석열 담화를 통해서 저는 이제 갈라지고 있다는 표현은 국힘은 네. 갈라지지만요. 네. 국민은 급속도로 통합이 되고 있어요. 오히려 네. 우리는 지금까지 뭉치고 있어요. 그래도 대통령을 탄핵하면 되느냐 안 되느냐라고 전통적으로 보수를 지지했던 쪽도 네. 이제 다 봤다. 우리 하나로 모아서 탄핵하자.
라고 했으니까 네. 저는 윤석열이 저런 비정상적 사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대한민국 국군이 살아나고 있다. 맞습니다. 국민들이 그 아래에서 통합하고 있다. 음. 탄핵시켜서 새로운 나라 만들자라는 맞습니다. 걸로 했기 때문에 비극이 희극으로 바뀌는 상황에 국민 통합을 이제 주도해주고 있다. 네. 이자가 네. 역사적 단죄는 이렇게 이루어진다. 맞습니다. 네. 저는 사실은 이거 대국민 담화한다고 했을 때 사과하고 하야하겠다고 하려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너무나 순진하게. 근데 아니었잖아요. 지금 생각하면 하야하겠다고 했으면 이쪽 민주당 쪽에서 흔들렸을 것 같아요. 네. 네, 오히려 이쪽 국민들이 하야하면 더 빨리 끝나니까 그게 나온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흔들렸을 텐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너무 엉뚱한 얘기를 하니까 오히려 더 단합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하야한다 그랬으면 분명 이 사람이 3개월 이상을 좀 길게 두고 하야한다고 했을 거거든요. 오늘 당장 하야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3개월 동안 뭔가 준비하고 뭔가 뒤집으려고 이 사람이 우리에게 꼼수 부린다라고 생각을 솔직히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3개월 동안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고를 3개월 안에 뭐 해서 2심 지금 1심 끝난 것들 그걸 2심, 3심을 빨리 그냥 정리해버린다. 막 이런 유언비어도 사실 나오고 막 그랬었거든요. 제가 또 반성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주술과 무속 그리고 명리학 뭐 네. 이런 것은 과학적이다, 비과학적이다, 뭐 신내림이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김건희가 지금 배후에서 조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추인과 승인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 상황에서 지금 김건희가 판단하는 거 보세요. 국민으로 봐서는 아주 좋은 결과이지만 본인들로는 악수의 악수를 거듭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지금 이 순간에도 아예 대통령을 망치려고 작정하고 하지 않는 이상 네. 자, 이렇게 할 수가 없다. 두 번째,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6명인데 만장일치로 탄핵을 인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 거기에 마지막 기대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보수 정치 세력 또는 보수적 성향의 재판관들, 판사 또는 검사 출신의 헌법재판관을 전혀 잘못 읽고 있는, 지가 지금 조정할 수 있다고요? 자기가 임명한 장관들 다 도망가고 네. 정말로 했던 말도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반에 이 사람들이 움직인다고요? 그리고 위원과 관련된 사유가 차고 넘치는데 너무 명확하죠. 한 자루가 아니고 한 트럭씩 네. 있는데 그런데 이걸 헌법재판관들이 이거를 다시 대통령을 유지시켜준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을 김건희가 하고 있고 여전히 주술과 무속에 의존하고 있으면 결과는 비참해질 것이다. 이렇게. 아니 그리고요 더 중요한 게 그렇게 하더라도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금 이미 추천이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들어가면 8명, 국민의힘 추천까지 하면 9명이 돼요. 그럼 그중에 6명만 찬성하고 나머지 3명이 찬성 안 하면 되니까 대통령이 원하는 그 2명, 우리가 이름도 알아요. 김영두, 정영식.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대로 하셔라 해도 상관없어요. 왜? 나머지 분들이 찬성하기에 너무 뻔해서. 다만 여기서 핵심은 탄핵 결정을 내년 4월 전에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내년 4월이 되면 또 지금 있는 현재 재판관들의 임기가 또 만료되기 네. 때문에 또 바꾼다고 해서 꼼수 부릴 가능성이 있어서 저는 그것만 좀 정리가 되면 한덕수 총리가 직무대행을 하더라도 혹은 최상목이 직무대행을 하더라도 실제 재판관들에 대한 임명 자체는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입니다. 근데 다만 임명은 누가 하는 겁니까? 대통령이 하죠. 그러니까 추천을 네. 국회의원들이 하는 거고요. 했지 않습니까? 이미 추천이 다 예. 돼 있죠. 예. 그럼 거기다가 서명만 하는 거예요. 예. 그건 이제 형식적 서명만 하는 거라서 대통령이 현재 그대로 살아있으면 서명 안 하겠죠. 윤석열이 살아있으면. 예. 윤석열이니까 직무집행 정지를 시켜야 되죠. 탄핵이 되었다. 예. 그러고 나면은 바로 직무총리. 직무대행인 한덕수나 그다음에 뭐 두 번째 순위인 최상목이나 최상목. 이렇게 순서에 맞춰가지고 그들이 서명을 해줘야 돼요. 안 할 수는 없다. 안 할 수는 없다. 네. 그들은 직무대행인 주제에 안 할 수는 없다. 예,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그 제가 사람들 다 사법 처리받아야 되는 사람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는 지금 탄핵까지 올라가 있는 네. 정도고 최경목 부총리는, 최상목 부총리는 자기 거기서 안 하려고 자꾸 임창열 이름 대면서 자기는 뛰쳐나갔다 뭐 했다 막 계속 그러는 거잖아요. 그거는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일단 대통령만 정지시키면 됩니다. 저는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오판도 저런 오판이 있습니다. 잘못을 이 김건희가 판단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판단력을 잃어버린 거죠. 못하는 그렇죠. 게 아니고 판단력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정규제가 그랬잖아요. 사실은 지난번에 제가 청와대 쪽에 청와대 용산에 있는 측근으로부터 들어가지고 제 방송에서 차마 말을 직접은 못하고 대통령이 너무 술을 많이 드셔가지고 판단 능력에 큰 문제가 있다. 말만 하면 화를 내고 사람들의 말을 듣지를 않는다. 그리고 자기가 하는 생각만 옳다고 주장한다. 막 이런 얘기를 제가 방송에서 내 방송에서 했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내가 아주 믿을 만한 용산의 소식통으로부터 사실 들은 거였거든요. 그랬는데 정규재 씨가 그 극우 보수적인 성격의 네. 정규재 씨가 방송에 나와가지고 CBS 나와가지고 그 얘기를 했잖아요.
대통령이 알코올성 치매인 것 같고 그래서 그 증상에 의해서 비상계엄도 한 것 같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알만한 사람 다 알잖아요. 우리 정기한 대표도 알아요. 아니 비상계엄 다음 날 네. 그 삼각지에 있는 안가에서 그 술을 마신다는 게 상상이 됩니까? 그렇죠.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해제 사람이라서. 의결을 했는데 네. 거기에다가 열받으니까 장관이 맞는 있었고 거지, 민정수석도 열받으니까. 있었던 것 같고 확실하게 두 사람은 있었는데 네. 누구냐 이완규 법제처장과 이상민 장관이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는 네. 박성재 장관은 안 간 걸로 보이는데 네. 자 그 자리에서 어쨌든 술을 가지고 들어가서 수육을 먹었대. 그 수육이란 단어가 돼지고기 수육이겠죠. 뭐 한우 수육은 먹지 않을 네, 거니까 수육을 가지고 와서 그래 술을 마셨는데 오죽하면 그 이야기가 밖에 나오겠냐고요. 오죽하면 네. 누군가 봤으니까 그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정신 상태라면 알코올성 치매가 아니고 알코올 중독자지. 그런 상황에서 술을 먹었다. 그리고 최소 몇 순배 이상 돌았다는 그것은 이제 워낙 민감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그런데 거기서도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제정신이에요. 근데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이제 그 시대의 검사들은 그냥 수사하면서도 점심에 계속 술 마시고 오후에 피의자 조사하고 막 이랬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쭉 이어져서 이미 알코올 중독 상황이 됐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헤이즐러님 기분 좋아 한 잔, 화나서 한 한 잔, 잔, 잠 그렇죠. 안 와서 한 잔.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게 개고기는 먹으면 안 된다고 김건희 개고기법까지 만들더니 개수육 먹었을 수도 있습니다. 에이, 참. 제가 그동안 주장했던 게 포토라인에서 뭐 경찰이나 검찰 쓸 때마다 우리는 대통령 유고 상태인 나라다. 꼭 뭐 11.6 사태 때 김재규가 박 대통령한테 총격을 가해서 대통령이 절명한 것만 대통령 유고 상태가 아니라 대통령이 블랙아웃 상태, 만취 상태가 4시간 이상 지속되면 그거는 국민의 유고다. 입장에서 볼 땐 대통령이 유고 상태인 거다. 네. 그 심각성을 내가 계속 상기시켰거든요. 방송에 나올 때마다. 근데 뭐 결국은 그런 결과물이기도 한 것이고 이번 사태가. 네. 그렇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도 좋아하는 광고 잠깐 보시고 또 한동훈과 이 국민의힘이 지금 개각천선하고 있다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보험에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보험료 내는 것도 부담스럽죠.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넓게. 건강보험도 자동차 보험도 나에게 맞춤 보장. 믿을 수 있는 보험 전문가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결과 통보일로부터 1년입니다. 네, 여러분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은 단순히 보험 가입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적의 보험 플랜을 제안해 주는 것이죠. 현재 가입된 보험이 당신에게 맞는지 진단 서비스와 리모델링 안내부터 맞춤 상품 제안까지 여러분들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644-1236 화면 하단에 보면 나오죠? 1644-1236 그리고 010-7611-3303으로 연락하시면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24시간 동안 상담 예약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1644-1236 1644-1236 저도 모든 보험은 이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을 통해서 가입하고 있고요. 모든 인터넷과 관련된 렌탈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인터넷 비교원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정말 나한테 상 줘야 되는데 상도 안 주는 정계환. 너무 슬픕니다. 네. 네. 그리고 자양강장제는 산삼순 뭐 이런 것들을 먹고 있습니다. 제가 노임에서 옆에 좀 잘 앉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옆에서 한 번씩 확 때려. 자, 이번에 한동훈 대표 오락가락 한동훈 좀 정신 좀 차렸으면 이번에 점수 득점 포인트 엄청 났을 텐데 왜 이렇게 그러니까요. 타이밍도 못 맞추고 사람이 왜 그래? 어쨌든 그러다 한번 들어보죠.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정지를 위해서 탄핵에 찬성해야 한다는 말씀을 국민들께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이 당초 당과 국민에게 얘기했던 것과 달리 조기 퇴진 등 거취와 관한 사항을 일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을 요 며칠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말씀하신다고 했잖아요. 자, 임종득 의원님 지금 당대표에게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거기서 좀 야유하듯이 말씀하실 일은 아니고요. 제가 끝까지 말씀을 마무리시겠습니다. 마무리시겠습니다. 네,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저희는 네. 지금 젊은 소장파라고 네. 불렸던
의원들도 매우 곤란 지경에 빠져 있고 한동훈 대표 오락가락 하더니 결국은 또 탄핵 얘기 했습니다. 나는 근데 한동훈 대표가 저렇게 탄핵 얘기 한 게 신지호 의원의 발언하고 뭐 무관하지 않다고 봐요. 김건희 여사가 손 좀 봐주라고 그랬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 그럴 수도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왜냐면 원래 탄핵 안 된다고 하다가 네, 네. 자기 체포하러 왔다는 소리 듣고 발끈해가지고 그랬잖아. 또 했다가 그러다가 왔다 다시 갔다. 또 대통령이 좀 야 아니야 내가 너 줄게 그러니까 또 좋아가지고 그렇죠. 좋아가지고 줄 줄 알고 또 그랬다가 또 뒤통수 맞고는 다시 또 아, 탄핵. 뭐라고 나를 손 봐준다고 난 이젠 못 참아 이렇게 됐을 수도 있죠. 보는 우리도 조마조마해요. 어떻게 보면 그 또 보수 쪽에서도 또 공격하는 이제 세력들이 너무 많잖아 한동훈 그렇죠, 씨를. 그렇죠. 그러니까 그 중간에서 이게 정말 샌드위치처럼 되는 입장도 좀 고려해 보면 이해가 되지만 또 말씀한 대로 뭐 그냥 버선발 뒤집듯이 계속 그 초지일관 밀고 나가는 게 없이 윤석열이가 무슨 말 하면 또 거기에 또 휘둘리고 네. 이런 것이 결국은 이제 그 화를 자초한 건데 대가 세고 아주 주관이 뚜렷하고 그리고 소신이 분명하고 확고한 저 사람이 왜 저러는 줄 아십니까? 비결을 내가 딱 한마디로 얘기해 줄게. 직권 야욕이 없는 겁니다. 진짜 자기가 대통령에 대한 도전과 그 정권을 쥐겠다고 하는 야망이 있으면 저렇게 안 합니다. 노태우가 그래요? 전두환을 밟고 오공청산을 한다고 막 그렇게 해서 지금 육공화하고 노태우 정권이 이렇게 유지된 것처럼 그래서 얼마나 좋은 일 많이 했습니까? 노태우가 뭐 문제도 많지만 북방 정책이라든지 이런 거 그러니까는 한동훈이는 뭐 여기 치이고 저기 치이고 뭐 겨를은 없을 겁니다. 뭐 젊은 사람이 졸지에 그냥 대표로 이제 선출돼 가지고 이제 많은 업무를 이렇게 관할하다 보니까 또 서포트하는 뭐 친한 파도 의외로 적고 자기 한계와 리밋이 있는 건 맞죠. 그러나 정치인이 되겠다고 할 때는 네. 무조건 직권력이 있어야 그 사람이 뭔가 밀고 나갈 수 있는 추진력이 있는 거지 원동력이 동력이 없는 거지. 저는 욕심은 많은데 그냥 기질이 그렇지 못하고 그냥 또 철학도 없고 하다 보니까 계속 이제 눈앞에 보이는 거에 따라서 아니 왔다 그 갔다 하는 것 정권 같아요. 쟁취가 그렇게 쉽게 되나요? 저렇게 유들유들하고 저는 이랬다 저랬다 저거는 해가지고 본인이 한 번도 네? 자기 손으로 그 자리에 올라가 보지 못해서 맞아요. 그래요. 네, 남이 본인이 준- 능력이 없고 남이 해준 거에만 그냥 성실하게 공부하듯이 따라가는 건 잘할지 몰라도 정치는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걸 몰라서 그런 거예요. 저 자리에 오기까지 법무부 장관이고 비대위원장이고 당대표 선출까지 그렇죠. 사실 윤석열 윤석열이 뭐 해주지 자기가 해주지 그냥 뭐 않잖아요. 따까리 정도도 네. 안 되는 그런 관계인데 엊그제 윤석열 만나러 갔을 때도 들리는 제 그 정보에 의하면 욕을 거의 절반은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났다. 그럼 욕만 얻어먹다 나왔다는 예, 예, 거고요. 예. 저 사람이 욕만 바가지로 얻어먹고 나온 거예요. 원래 특검에 박영수 특검이 네. 윤석열 대통령을 그러니까 윤석열을 이제 당시에 특검으로 불러들였잖아요. 그러면서 한동훈을 윤석열이 불러들여가지고 사실은 자리를 올라가게 만들었죠. 이제 그러다가 나중에 그 사법연수원 자리로 이제 또 내려갔죠. 네. 그러다가 대통령이 올려갖고 법무부 장관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한직에 있다가 자기네 끝나는데 또 윤석열이 끌어주고 한직에 있다가 또 끝났는데 또 끌어주고 네.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을 어떻게 할 수는 없었겠죠. 어찌됐든 우리는 한동훈이를 뭐라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일단은 내일 하루 잘 버텨야 돼요. 우리는 내일 격려해주고 잘 버텨야 일단은 돼요. 격려라기보다도 우리는 알겠습니다. 뭐라 그러면 안 되고 자, 예. 정기한 대표 네. 대통령실 내부 상황 알려주십시오. 갑자기 그렇게 질문이 바뀌니까 한동훈 이야기하려고 막 준비하고 있었는데. 한동훈 얘기 아니, 먼저 해주세요. 아니 대통령에게 본인이 그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 그랬잖아요. 네. 그거 나오자마자 우리 평론가들이 저를 비롯한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야 그거 믿으면 안 된다. 해줬을 리가 없다. 문서도 우리 맨날 존재하자고 그랬잖아요, 우리. 문서도 없고 네. 그 법적으로 위임이 안 된다라고 해서 지는 그거 믿고 갔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다가 지금 와가지고는 자 일성이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탄핵의 표결에 참여하고 찬성을 해야 되는 이유가 위임을 해주기로 약속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 오늘 발표했던 그 담화 내용을 보고 네. 이거는 대통령으로서 도저히 위헌적이고 불법적이어서 수용할 수 없으니까 네. 탄핵해야 된다라고 해야
그렇죠. 맞는 게 네. 그게 네. 맞는 거지. 내한테 권한 위임 해주기로 했는데 안 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삐졌어 그냥. 그러니까 삐진 그래서 거야, 탄핵을 그냥. 하자. 네, 네.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되냐고.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요. 아니 게다가 보세요. 아까 제가 신지호 부총장 얘기를 왜 했냐면은 김건희 여사 팬카페에서 지금 작업을 걸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이준석 옛날에 축출했듯이 고모고 하던 짓을 하는 겁니다. 예. 한동훈을 쫓아내기 위해서 한동훈 당대표가 있는데 당대표 쫓아내는 방법 중에 하나는 최고위원들 4명이 싹 사라지면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최고위원이 바로 장동혁은 친한계의 최고위원이긴 친한계죠. 한데 네. 거기에 김민전 들어있고 임요한도 최고위원인가요? 네, 네, 인정.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한 명 누구더라?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 4명의 최고위원이 분열작전 이간질하는 갑자기 거죠. 그만두면 이준석처럼 이 한동훈도 그만두게 된다. 근데 그 중에 지금 걸림돌이 오로지 장동혁이다. 그래서 자기네가 이 친한계인 장동혁 최고위원을 회유하려는 공작을 엄청나게 꾸미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 지금 잘하고 있는 게 김민전이가 또 거기서 아주 눈치를 봐가면서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 부총장은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장동혁을 믿는다 이렇게 말은 했는데 이렇게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내부에서도. 김건희가 그렇게 하면 먹힙니까? 모르죠. 국민들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 다 떠나서 네. 이제 이렇게 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불과 7, 8개월 뭐 길게 보면 10개월 전에 비대위원장 시켜서 자 총선까지 내보냈습니다. 그랬는데 이놈 아니야. 그래서 아우 시켜. 이게 바보 멍청이들도 아니고 집권 초기도 아니고 집권 중반에 넘어가는데 그 작전을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서 당에서 강제를 할 수 있어요. 이럴 수 없는 망상을 지금도 하고 있으면서 실천하는데 자 이제 방법이 없으니까 최고위원 4명 중에 확실하게 4명 다 아웃시키면 한동훈 물러날 거 아니냐. 그쵸. 바보 멍청이 아니에요. 이렇게 정치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딨냐고요. 제가 아까 잠깐 신문에 나왔지만 이철규 의원이나 강성규 의원 같은 사람 저 사람이 만약에 저기 당대표 자리에 있잖아요. 이 사람 어떻게 할까요? 윤석열 진짜 편들까요? 윤석열 편들까요? 나 순장주 하겠습니다 할까요? 이철규는요 비리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사람이에요. 경찰 선배시잖아요. 네, 네, 맞아요. 이분이 인수위 때 어떻게 했는지 내가 인수위에 들어가 있는 분한테 들었죠. 그때부터 이 사람은 뭔가 이상한 짓을 한대. 자 이거 말씀드리면 또 명예훼손 되기 때문에 네. 요 정도까지만 네. 무슨 이상한 짓 내가 해볼게. 그냥 내가 걸릴게. 말해봐봐요. 말하는 사람이 걸리는 내가 시켰다고요. 그래서 인수위 때부터 이런저런 데 개입을 너무 많이 한다는 거예요. 경찰에서 개입 제일 많이 하는 건 뭐예요? 맞아요.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그거 상상 마세요. 총경을 인사. 그렇죠. 그러니까 그쵸. 인사가 제일 중요하지. 네, 그렇죠. 자, 저는 이철규가 했다고 말한 적 없어요. 그럼요. 어쨌든 저도 인사. 인사라고만 했어요. 예. 자, 그래서 다 내가 했다 그래. 인사는 그 네. 인사도 있죠. 인사도 그쵸, 인사니까 어쨌든 인사를 네. 그런 작당을 벌려서 엄청나게 비판을 받았던 사람인데 네. 이 사람 지금 당에 와서 하도 캐비넷에 많이 걸린 게 있으니까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일종의 그 뭐랍니까 인형극 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이 사람이 당 대표에 있다. 네가 책임 다져야 된다. 그럼 이 사람 할까요? 무슨 말씀? 이제 아니지, 두고 보세요. 아니지. 지금 윤석열과 가깝다고 하는 사람 당 내에서 여전히 메신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윤석열 아웃되고 나서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지켜봐야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보라고요. 권성동요 원내대표 됐죠. 자 세월 따라 바람 따라 물 따라 흘러가잖아요. 이 사람 어떻게 하는지 봐야 돼요. 윤석열하고 순장한다고요? 어림도 없습니다. 그런 수준의 지금 국힘이고 집권 세력이지 가치와 철학으로 뭉친 사람이 아니죠. 자기 이익 때문에 뭉친 사람이 마지막에 지금 어떻게 정말로 흩어지는지를 지켜보면 정말로 드라마도 이렇게 재밌는 드라마가 없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국민의힘에서는요. 윤석열 대통령을 버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겉으로만 지금 버렸다는 말을 안 하는 정도이고 실질적으로는 탄핵 국면으로 대통령이 간다고 했기 때문에 어차피 탄핵될 것으로 보고 대선 후보 나가겠다고 짐 꾸린 사람들 많대요. 그중에 한 명도 나경원이라는 거예요.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상황에서 자기 자기 등에 발 떨어졌는데 뭐라 그래야 돼? 등불 떨어졌는데 발등에 불. 말을 왜 이렇게 해, 등에 내가? 발 떨어졌는데 너무 웃기다. 이거 쇼츠 만들어줘. 자기 발등에 불. 발등에 불 떨어졌는데 네 지금 정신 못 차리고 한동훈 손봐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지금 통과됐습니다. 요거 한번 싱크 보시고 오시죠. 그러면 먼저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83인 중 찬성 195인, 반대 86인, 기권 2인으로서 법제사법위원회에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 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82인 중 찬성 195인, 반대 85인, 기권 2인으로서 법제사법위원회에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야, 지금 발등에 불 떨어졌어요. 김건희 씨, 지금 남을 손받을 때가 아니에요. 본인이 위험해요. 이거 이런 상황이라 그러면은 대통령실 아주 난리 났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자, 거부권 행사 일단 하겠죠. 야, 진짜. 거부권 행사 할 거 아닙니까? 하겠죠. 네. 권한이 있는 동안에는 거부권 행사 할 거고 네. 중요한 것은 언제까지 막을 수 있냐는 것이죠. 자, 탄핵이 되죠. 네. 그러면은 다시 한번 더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은 이제 시간 문제이지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은 막을 수 없는 것이다. 기정사실이다. 자, 이것이 이제 수사가 되었을 때 특별검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내용들이 나오겠습니까? 그렇죠. 그거 이제 쳐다보고 있으면 뉴스 기자들이 취재 안 하더라도 발표만 보고 쓰더라도 정신없을 것이다. 하루 종일. 그런데 그게 자, 헌법재판소의 탄핵의 인용과 기각과 관련된 이제 시점까지 계속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네. 한 달 정도만 이 관련된 소식 나오면 어떻게 됐어요? 지금 저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 이제 100 중에서 한 3, 40 정도 알고 있고 네. 실제로 6, 70이 남아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개인의 폭로들이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네. 그것까지 이제 섞이면 이들의 본색이, 본질이 김건희, 윤석열만 죽는 게 아닐 거예요. 당내에 있는 정말로 우리가 배척해야 되는 그 정치인들 있잖아요. 네. 이들의 숨은 민낯도 다 드러날 것이다. 이래서 그냥 일거의 정치 쪽을 청소를 한번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고구마 넝쿨 끌려오듯이 다 이제 연관되고 그렇게 이제 특검이 무서운 게 뭐 어느 특정 주제를 놓고 특검을 하면 그 주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엉뚱한 게 이제 네, 다 나오죠. 끌려 나오고 딸려 나오고 해서 그게 이제 두려운 거거든요. 예. 네, 맞습니다. 봄바다님이 변희재 노영이는 같은 레벨로 봅니다 이러셨는데 이거 고소하겠습니다. 나를 왜 이렇게 같은 레벨로 보니 무슨 뜻인지 설명하십시오. 자, 여러분 지금 김건희 씨 얘기 나왔으니까 우리 김건희 씨를 주제로 해서 서울예술인가 만든 영상 다큐가 예, 있습니다. 퍼스트 레이디. 예, 재밌습니다. 이거 한번 볼까요? 지금 예. 볼 수 있나요? 네, 한번 너무 틀어주십시오. 좋습니다. 한번 보고. 네. 좀 맛배기로 좀. 네. VIP2라는 거 들어봤냐고. 김건희 여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걔네들은 VIP2라고 이야기한대. 윤석열이 대통령이라 생각 안 해요. 그 바보는 그 시킨대로 하는 꽁또각시고. 저는 이미 다 김건희한테 지배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인정 욕망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들한테 주목받는 자리, 인정받고 사랑받고 관심받는 자리를 원했기 때문에 계속 올라갔다. 아, 그러면 대통령실이 어딘가요? 그런 선물조차도 막 받는구나. 권력기관이 봐주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가 조작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거고, 그거는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도 누님이 해명하셔야 됩니다. 나쁜 놈은 그 나중에 봐봐. 내 말을 만약 듣면 걔는 망하게 돼 있어. 어떻게 준다면 보라 그랬지 내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2심에서도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권력을 악용해가지고 엄청난 일가의 부당이득을 누리는 데만 올인할 것이다. 이걸 좌시할 것이냐. 은건이가 완전 남자고 성렬이는 완전 여자다. 내가 정권 잡은 거기는 완전히 무사하지 못할 거야. 오늘 극장 대개봉했습니까? 어디에서 오늘입니다. 했습니까? 어디 극장? 저기 그 오늘 개봉하는 영화관 그 캡처가 네. 있을 건데요. 아, 저기 나오네요. 네, 저기 보면 서울에는 저렇게 CGV 롯데시네마, 경기 이렇게 충청 이렇게 전국에 저렇게 되어 있고요. 메가박스도 하기도 합니다. 롯데시네마, CGV, 메가박스. 예, 지난 일주일 네. 동안은 이제 무료 시사회를 했어요. 4천 명의 펀딩을 하신 분들을
이렇게 200명씩 초청해가지고 네. 첫 시사회 때는 굉장히 성황리했고요. 사실은 이 유튜브의 영상물은 휘발성이 강하지만 다큐 영화다 보니까 이거는 남겠죠. 역사적인 또 사료가 되는 거라서 의의가 있고 네. 여러분 많이 인지를 하고 있고 정보를 알고 있다 해도 저 영화를 보시면 새롭게 윤석열, 김건희 정권이 조명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요. 이명수 기자랑 제가 주인공 몫으로 이렇게 출연을 했는데 많이 봐주시면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저는 대구 이번 일요일 날요. 대구 칠곡에 있는 메가박스 가서 보려고요. 제가 대구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볼 건데요. 등촌동은 안 합니까? 등촌동 시즌. 예, 제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저한테 너무 어려운 질문 하지 마시고요. 제가 농담삼아 이런 이야기했어요. 저걸 보고는 야, 내가 영화를 그래도 비교적 자주 보는 편인데 이번 저 다큐 영화는 내가 아는 사람이 가장 많이 출연한 영화다. 그러네. 대부분 다 아시네. 근데 관객들의 이구동성이 뭐냐면 다 보고 나서 나가시면서 주인공 부부가 윤석열, 김건희인데 저 얼굴을 또 우리가 주인공으로 봐야 되는 아픔이 컸다. 뭐 실제로 목사님이 뭐 주연 배우인데 뭐 제가 주연 배우 옆에 앉아서 이렇게 방송하는 게 영광입니다. 근데 어떻게 저는 이 다큐는 하늘이 내렸나 봐. 예. 이게 계엄이 선포되지 않았으면 이거보다 더 주목받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 타임에? 맞습니다. 그쵸? 이게 저기 압수수색 사건도 압수수색 사건도 첫 있었고. 시사회를 한 그 이튿날 압수수색을 하고 맞아요. 또 그날 계엄령을 선포하고 이래서 이 영화가 잘 되려고 아주 그냥. 그런 홍보를 뭐라고 그러죠? 그 의도적으로 뭐 노이즈 마케팅? 노이즈 마케팅. 네. 노이즈 마케팅은 아니지만 아무튼 그 자연스러운 노이즈 마케팅이 된 것 같아요. 네, 자, 내가 정권 잡으면 두두두두두두 개봉합니다. 퍼스트 레이디 매진 행렬이 있다고 하고요. 그만큼 김건희에 대한 국민적인 비호감도가 많고 그걸 넘어선 분노가 엄청나다는 거. 이번에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한번 그때 그 사람이 했던 그 말 정말 지금하고 딱 맞는다. 요거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서울의 퍼스트 레이디 영상 또 한번 보시고 지금 2부에서는요. 박승원 광명시장님하고 인터뷰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역전용사들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세 분 모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스픽스 역전용사들 특별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요 현재 비상시국에 맞춰서 아주 특별한 손님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안 그래도 경제가 어려웠는데 계엄으로 인해서 더 망가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있는 한 내 자치 신은 내가 지킨다 이런 마음으로 무엇보다 민생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열정과 그 의무감으로 지금 현재 몸바쳐 일하고 계시는 또 정말 대단하신 분이 계셔서 제가 한번 모셔봤습니다. 네, 바로 광명시 박승원 광명시 시장님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 사실은 광명시는 경기도 광명시 이렇게 가까운 데에 있는데 네. 되게 한동안 땅값이 올라가지고 네. 기분 좋지 않으셨나요? 네. 근데 요즘 어려운가요, 근데? 광명이 뭐 재개발이나 이제 3기 신도시가 있어서 네. 개발적이라 땅값도 많이 오르고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요. 네, 맞아요. 이번에 윤석열 탄핵 정국을 맞이해서 지역 경제가 거의 폭망했습니다. 예, 가장 비근한 예로 최근에 우리 광명에 네네. 민간 업체에서 아파트를 졌는데 공교롭게 12월 3일날 분양을 시작했는데 10%밖에 분양이 안 돼서 마감됐습니다. 하필이면 날짜를 예. 아이고. 그래서 이게 탄핵 정국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만큼 그런 현상이 생기면 바로 기업이 어려운 상황에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매우 심각한 상황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으로서 매우 책임감도 크게 가지실 것이고 네. 걱정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도대체 이렇게 걱정하는 시장님은 누군지 네.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박승원 광명시장님, 민주당 소속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네, 본인에 대한 소개를 조금 해주실까요? 네, 좀 재선 시장으로 좀 하고 있고요. 재선 시장이시고. 예, 기초의원, 광의원 거쳐서 지금 이제 시정을 좀 돌보고 있습니다. 우리 광명시는 서울하고 인접해 있는 인구 한 28만의 네. 작은 중소도시인데요. 우리 광명시의 가장 큰 특징은
우리 광명 시민들이 민주 시민 의식이 꽤 높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여의도 탄핵 집회에도 정말 많이 오고요.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우리 시민들께서는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데 지역에서도 시민들이 촛불 집회를 하고 있고요. 엊그저께는 우리 지역에 신부님께서 신자들과 함께 1시간 동안 묵주기도 하면서 이렇게 걸어서 실전까지 오시는 그런 퍼포먼스도 하시고요. 시민들 네. 스스로 이 탄핵 정국을 이겨내기 위한 여러 가지 행동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렇군요. 우리 박승원 시장님은요. 기초자치단체장이 되기 전에 아주 풀뿌리 네. 민주주의의 시초라고 사실은 말할 수 있겠습니다. 65년 출생하셨고 광역의회 의원도 네. 네. 하셨고 이번에 광명시장의 두 번째 지금 네. 당선이 되신 분이고 한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하셨는데 작년에는 대한민국 자치발전대상 기초부문 상도 받으셨고 네. 그리고 또 2023년 4월부터 제4대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회장도 하고 계시고 네. 아 진짜 대단하십니다. 특히 이번에 근데 이제 계엄 사태 맞이해가지고 좀 분노가 네. 분노 게이지가 올라가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엄 사태 관련해서 민생 안정에 집중하시겠다고 하면서 시위도 하시겠다고 그래요? 오늘 아침에 네. 거의 뭐 우리 지하철역에서 1인 피켓 시위도 좀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네. 민주당이 많은 자치단체장이 지방정부를 잘 지켜내기 위해서는 탄핵 정국을 빨리 끝내고 민생 안정을 찾기 위해서는 이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고 많은 이제 자치단체의 시장들이 곳곳에서 1인 피켓 시위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민생 대책에 대한 여러 가지 좀 논의도 좀 많이 좀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시장님은요 철산역 앞에서 네.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는 1인 시위를 네. 또 하고 계시기도 하고요. 민주당 내 전국 자치분권 민주지도자회의 상임대표를 맡으시면서 내가 조금 더 큰 노력을 해야 된다고 아마 책임감을 강하게 느끼시나 봅니다. 그래서 내란 공범, 윤석열 탄핵하라, 탄핵 반대는 내란 공범 이런 피켓을 들고 시위를 지금 벌이시고 14일 날 네. 그 여의도로 가신다는 얘기죠. 네. 근데 사실 뭐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와가지고 광명시가 좀 나빠졌습니까? 아니면 뭐 특별히 문제가 됐었습니까? 가장 큰 것은 사실은 지방정부의 재정 위기를 몰고 온 게 윤석열 정부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작년에 국세가 56조가 줄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네, 네. 거기에서 지방정부에 내려와야 할 이제 보통교부세 이런 게 한 7조 정도 되는데 네.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것들 다 돈이 안 내려보내야 내려온 거야, 되는데 돈이? 그래서 저희 광명시만 해도 보통교부세 한 400억을 포함해서 한 650조 원이 650억 원 정도가 네. 지방세가 절 들어왔어요. 올해까지 포함하면 약 1,200억 정도 되는데 네. 광명시가 1년에 예산이 1조 정도 되는데 약 1,200억 정도가 2년 동안에 이렇게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민생 경제가 더 어려운 상황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지방정부의 자치단체장들이 국회에 가서 기자회견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런 지방교부세를 확실하게 좀 해달라는 요청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중앙정부가 이런 부분들 좀 하고 있어요. 지방 재정 위기가 심각해져서 일부 지자체는 빚도 내고 이런 상황을 갖고 있으면 사실은 국가가 모든 재정을 틀어지고 있어서 지방정부를 더 억압하는 이런 구조를 사실 윤석열 정부가 더 만들어 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방세, 그러니까 지방교부세라고 네, 그러는데 예. 윤석열이 부자 감세해준다 그러면서 국가 재정을 어렵게 만들고 그 결과로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내는 교부세가 팍 줄어들었다. 네, 네. 그래서 실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던 것들도 다 스톱하고 있고 네.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네요. 네. 그럼 결국은 이게 해결 방법이 없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도? 뭐 기재부나 행안부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국회와 협의해서 내려보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것에 대한 신호가 전혀 없는 그러니까 상태입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원래 예. 이거 좀 조정해야 된다 교부금 조정 이런 얘기 했다고는 사실 제가 들었거든요 국감에 네. 그때 나와가지고 네. 근데 그냥 말뿐이고 그 이후에 실제 된 게 없다는 현재까지는 건가요? 진행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왜 윤석열은 부자 감세만 해주고 우리 같은 사람은 신경도 안 쓸까요? 너무 죄송해요 제가. 아니 사실은 이게 지금 네. 탄핵 정국을 보면서 오늘 또 네. 이제 담화문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정치를 모른다고 생각해요. 이번에 예산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던데 사실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잘 살 수 있게끔 하는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특활비와 같은 이런 부분들을 삭감했다라고 해서 뭐 이 그 야당 정권에 대해서 이렇게
반국가 세력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치도 모르고 국정을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 이것이 하나도 안 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은 오늘 담화문을 보면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걸 보면 저 깜짝 놀랐는데 다시 한번 국민들하고 한번 싸우겠다라고 선전포고하는 거하고 맞아요. 똑같지 않습니까? 자기가 뭐 잘못했냐요. 네, 저는 그걸 다시 한번 화가 나는데 아니 지방의원 출신 단체장들도 사실은 지역의 많은 현안과 관련해서 끊임없이 여야가 협의하고 무슨 문제 있으면 주민들이 오면 계속 만나서 대화하고 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대통령은 자기와 반대하는 사람은 다 저기로 규정하고 맞아요. 그러면 이 나라를 운영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질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죠. 기본적인 그런 것에 대한 학습이 전혀 안 된 분이셔서 저는 이번 토요일에 있는 탄핵에서 확실하게 좀 그 정리하는 것이 지금의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지방교부세 삭감 얘기를 조금 하다 말았는데 네. 제가 듣기로는 이 지방 선거에서 지난번에 네. 민주당이 지고 국민의힘이 이겼지 않습니까? 네. 그러고 나니까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수많은 이제 그 단체장들이 국민의힘 사람이래요. 그래서 돈이 안 그래도 모자르지만 그들에게 먼저 돈이 중심적으로 좀 가고 그들의 정책이 조금 더 잘 되고 이 민주당이나 야당 출신의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 또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막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그런 부분도 상당히 있죠. 사실은 이제 그 지역의 이제 자치단체장들과 이제 광역 시도의사와 협의해서 진행하는 사업들이 네. 저희들 모르게 진행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렇죠. 지역에서 어떤 새로운 하나의 사업을 하게 되어서 그것에 대한 새로운 무슨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그 행사에 초청도 하지 않는 이런 일들은 그동안 수없이 많았었고요. 네. 중앙정부에서 일방적으로 특정한 세력, 특정한 집단들을 위한 그런 어떤 예산 편성한 것은 수없이 많았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예, 예.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오히려 윤석열은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는 대신에 네. 서민들은 오히려 더 막 등골을 뽑는 식으로 그냥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뭐 갈취한다 그래야 되나? 막 끝까지 뺏어난다 그러나? 이런 게 조금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가장 비관한 예로요. 그러니까 국비로 지원하던 사람을 다 끊어버립니다. 아. 근데 그 국비로 지원하던 사람 대부분이 다 복지 관련 예산입니다. 복지 예산. 돌봄 관련 예산. 그렇죠. 뭐 이런 예산들을 다 끊어버리고 지방정부에서 책임지게끔 하니까 그럼 지방정부에서는 사실은 재원이 부족한데 그런 다른 사업을 줄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난번에도 통장들 급여를 인상하면서 중앙정부에서는 통장 급여 인상하라고 하고 돈을 하나도 안 내려주고 지방정부에서 하게끔 합니다. 그러면 그 돈이 어디서 나서 줘야 돼? 다 지방정부에서 다른 걸 다 줄여가지고 해야 되는 거죠. 에이, 예. 말도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계속 지방정부의 재정을 네. 악화시키고 지방 재정의 위기를 몰고 온 주범이 윤석열이죠. 그렇군요. 네. 지금 현재 지방자치가 국민의힘이 사람이 한 8 정도 되나요? 한 7 정도 될 7 것 같습니다. 정도. 예. 그러면 진짜 목소리 내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로 힘드시겠어요? 현실로 쉽지 않습니다. 예. 어. 예, 민주당 의원들끼리는 계속 모여서 목소리도 내고 네. 국회에 가서 이번 지방 재정 위기와 관련된 보통교부세를 지방에 네. 내려주고 지방 재정을 확대해달라라고 하는 기자회견도 하고 토론회도 많이 진행했습니다. 했는데 저는- 뭐 효과가 있어요? 없습니다. 너무 속상한데 그냥 네. 또 사람 좋은 웃음을 네. 띄우시면서 네. 말씀하시니까 그러네요. 네. 지금 광명시는 좀 특이한 상황이 있습니다. 제가 언론을 찾아보다 보니까 네. 박승원 시장님이 이 탄핵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제 상당히 하실 말씀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이 계엄령 관련해서 특히 옛날에 네. 아마 이제 직접 경험하셔서 그랬겠지만 자, 탄핵 시국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서 네. 전국 최초로 모든 시민에 대한 소비촉진 지원금 시행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네. 이거 무슨 말입니까? 오늘 아침에 간부회의를 통해서 지금 이제 민생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대안을 좀 같이 모색해 보자는 회의를 했는데 거기서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사실은 지금 굉장히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더 어려운 상황이 그래요, 됐습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실제로 이 식당에서는 제발 송년회 좀 해달라고 요청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집에서는 전화 받기가 두렵답니다. 다 취소하는 전화가 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어서 어쨌든 지역 경제를 살리는 길은 전 국민 소비 촉진 지원금제를 하는 게 맞다라는 좀 판단을 좀 하고요. 일단은 좀 광명시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돈이 돌아야 실제로 지역 경제가 망가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전국민 소비 촉진 지원금을 지금 이때 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하나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은
지역화폐를 하고 있는데 네. 지역화폐가 사실 6%에서 10%까지 그 할인해주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네. 구정 때까지 10%까지 하고 그것에 더 좀 높여서 20%까지 하는 부분을 좀 검토해서 진행하는 걸로 현재 저희 좀 검토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송년회도 제가 좀 하자라고 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송년회에서 지역 경제를 살리자라고 했는데 이런 형태의 다각적인 민생 경제 정책을 좀 써야지만이 지금 탄핵 전국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하고요. 하루빨리 탄핵을 하는 것이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저희 시가 하고 있는데 다른 시도 이 준비를 좀 많이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저도 요즘 보면은요 소비가 안 살아나요. 네. 그리고 저녁 코로나 때 물론 연결해서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저녁 먹고는 곧바로 들어가 버리거나 네. 1차도 제대로 네. 안 하고 그래 술도 잘 안 마시고 네. 이러다 보니까는 지역에 있는 상권들이 다 죽어가고 네. 뭐 정말 깜깜해졌어요 동네가 네. 전기세도 못 낸다 이러면서. 네. 근데 그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돈이 돌고 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바로 소비 촉진이라고 하는 것도 어쨌든 우리가 시에서 먼저 돈을 조금 줄 테니 이걸 마중물 삼아가지고 소비가 좀 촉진될 수 있게끔 한번 우리 상인들끼리 해보자 이런 얘기신 거잖아요. 그렇죠. 지역 화폐로 지금 드리는 겁니다. 아. 작년 연초에도 난방비가 급격하게 올라서 그렇죠. 우리 시민들 가구당 10만 원씩 뭐 민생안전 지원금이라 해서 이제 가구당 10만 원씩 지역 화폐로 드렸거든요. 네. 그러면서 지역 경제가 살아났던 그 경험들이 있었고 10만 원만 줘도 그래요? 예, 가구당 10만 원. 그래서 시민들께서 작년 1년 동안 광명시에서 한 정책 중에서 가장 잘하는 정책을 꼽아봐라고 했더니 그걸 첫 번째로 꼽았습니다. 지금처럼 사실은 골목 경제, 서민 경제를 위해서는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가게도 좀 도움이 되고 그렇죠. 소상공인 자영업자한테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역 내 시장 상권 등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소비 촉진 지원금 지급 네. 방안을 시급하게 마련하고 그 중에 하나로 이 지역 화폐를 네.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네. 얘기시고 이 지급 대상은 지난해 3월에 지급했던 생활안정 지원금과 같이 모든 네. 시민에게 주겠다. 네. 네. 아, 되게 잘하시는 것 같은데 재원이 있어요? 이번에 예산 심의 중입니다. 예산 심의가 끝나고 나면 네. 전체 예산 규모를 다시 한번 판단해서 해보고 뭐 제 생각으로는 뭐 이게 저희 지자체 혼자 할 수 없으니까 경기도 광역시하고 또 협의도 하고 그렇죠. 이런 과정을 경기도. 거쳐서 경기도민 전체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국가도 좀 받아들여서 이걸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탄핵적으로 끝나고 전 국민 사회혁신 대타협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따박따박 해나가는 것이 지금의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경기도 광명시 그쪽에 있는 국회의원이 누굽니까? 우리 지역에는 이모경 국회의원하고요, 의원, 네. 김남희 국회의원 두 분이 계십니다. 아, 그 두 분은 좀 열심히 하시나요? 열심히 하십니다. 제가 보기에는 시장님이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아니요, 두 분 다 열심히 하십니다. 제가 하나만 좀 이건 좀 곤란할 수도 있는데 네. 저는 이제 서울에서만 살아가지고 사실 지방은 네. 잘 모르지만 어떤 지방이든 간에 그 지역 주민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그 뭐 소비면 소비 도시, 관광이면 관광 도시 뭐 네.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예. 광명은 뭘 해서 먹고 사나요, 사람들이? 저희는 이제 그 서비스 업종이 좀 많습니다. 서비스 업종이 많고 최근에는 이제 전자통신 분야의 새로운 기업들이 많이 좀 들어오고 있고요. 네. 우리는 상용 근로자가 좀 많은 편입니다. 아. 그리고 서울로 출퇴근하는 분들이 거의 한 70% 정도 되거든요. 그 외에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광명에 기아라고 하는 큰 대기업은 하나 있지만 네네. 대부분은 이제 상용직 근로자들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서민 도시거든요. 그래서 서민들의 가계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정책을 하기 위해서 기본소득, 기본사회와 관련된 정책을 저희들이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거기 생각보다 젊으신 분들이 또 많이 살겠네요. 그러면? 저희가 평균 연령이 52세입니다. 오, 되게 네. 젊으시네. 네, 작년에 51세였는데 네. 1년 사이 조금 51세. 그러니까 한 살이 늘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도시는 매우 활기찰 것 같아요. 도시는 활기차입니다. 네. 네. 근데 활기찬 이 도시를 지금 이 탄핵 국면과 이 네. 어려운 경제가 사실은 조금 침체되게 만들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시장님 네. 입장에서는 좀 속상하시겠습니다. 많이 속상하고요. 사실은 이게 결국에는
먹고 사니즘 이 문제가 굉장히 제일 중요하지 중요하죠. 않습니까? 나는 먹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요. 지방 정부의 장도 시민들이 어떻게 하면 경제 활동을 잘할 수 있게끔 하고 그렇죠. 일자리를 많이 갖게끔 하고 그리고 정말 배고파서 굶어서 힘든 일이 없게끔 하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데 전국이 불안해질수록 투자가 줄기 때문에 맞아요. 힘든 사람이 더 많아지게 되죠. 그러면 우리 시는 그 일들을 더 챙겨야 하니까 그 책임과 무게감이 크죠. 그럼 시장님이 지금 재선인데 네. 초선일 때하고 비교해서 초선 때 내가 어떤 일을 잘했고 지금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얘 때문에 안 되고. 아니 이제 초선 때는 이제 자치분권이나 정원도시나 뭐 평생학습 이런 거 많이 했는데 지금 초선 때와 함께 기후 관련 정책을 저희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기후 위기 대응 에너지. 예, 저는 탄소 중립 선도 도시로 열심히 하고 있어서 대통령 표창도 받고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도 받았습니다. 그 표창도 받고 정말 열심히 해왔는데 네네. 기후 관련된 탄소중 관련된 정책에 대한 예산들이 별로 안 내려옵니다. 돈이 다 내려야 되는데. 공모 사업으로만 진행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정부가 이 에너지 교부세도 내려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이 에너지 교부세를 통해서 지방 정부가 에너지 분권을 확실하게 해가지고 사실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이 정책은 지방 정부가 다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저는 그 일을 좀 잘하고 싶은데 현 정부가 그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네. 그리고 오히려 후퇴하고 있어요. 네. 더 망가뜨리고. 네. 아 진짜 걱정이에요. 근데 이제 희망이 보이네요. 이번 저는 주에. 탄핵이 되면 네, 오히려. 그래서 전 국민들이 사회혁신 대타협 국민회의 같은 걸 만들어서 지금 이런 기후 문제와 인구 문제와 저출생 문제 이런 모든 문제를 가지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들어 가기 위한 그 합의를 만들어내고 그 과정을 통해서 헌법 개정도 하는 이런 내용들을 아주 냉철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지금일수록 정말 민주당 국회의원도 마찬가지로 아주 냉철하게 판단하고 치밀하게 준비해서 이와 같은 일이 또 발생하지 않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도 지난번에 네. 탄핵은 당연히 경험하셨겠지만 네. 그 비상계엄 전두환 때 경험하셨지 않습니까? 물론 아기 때였나 학생 때였나? 아니요. 전두환 그 5.18 광주 때는 제가 고등학교 때였고요. 그래도 네. 그리고 이제 대학교 때 제가 87년 6월 항쟁이 있었는데 네, 우리 60항쟁 때 있었죠. 예, 60항쟁 때 제가 대학생 때 그때도 계엄령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배들이 계엄령이 일어나면 학교 휴교령이 내려서 다 문 닫으니까 우리 맞아요. 그럼 어디서 만나는데 어디서 만나느냐 하다가 결국에 아이디어를 짜는 게 뭐냐면 그때 당시는 전화부스가 많았어요. 전화부스 안에 공중전화부스. 예, 공중전화부스에 공중전화부 책이 있거든요. 책. 거기 몇 페이지에 매일 오늘은 몇 페이지, 다음에 몇 페이지에 이렇게 장소로 써놓으면 그 장소에 모여라. 이렇게까지 하면서 저희들이 준비했던 때가 있고요. 그때 그 생각이 떠오르면 그때는 막 가슴이 울렁울렁하고 학교 근처 가는 게 두려웠어요. 그러나 모여야 뭔가 그 대항을 해서 싸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87년에 그런 경험이 있었고 또 이 5.18 때 그 광주학살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네. 이 12월 3일 날 저녁에 사실 제가 그날 몸이 좀 안 좋아서 집에 있었는데 아들이 얘기해서 알았거든요. 그래서 TV에 탁 키면서 보니까 무슨 생각이 딱 드냐면 나 잘못한 것도 없는데 불안하고 또 잡혀가는 거 아닌가? 아. 나 잡혀가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한 생각이 먼저 오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5.18 경험했던 사람이나 87 유랑전 경험했던 많은 사람들은 네네. 그 트라우마에 상당히 갇혀 있을 거라고 아니 생각해요. 그래서 진짜 우리 같은 나이 있는 사람들은 네. 설마 하면서도 이거 그때처럼 될 수도 있다 해서 걱정을 네, 너무 네. 많이 했고 네. 젊은이들은 무슨 말도 안 되는 이런 국민을 바보로 하면서 분노가 더 많았고 네. 이렇게 좀 됐던 것 같아요. 자 오늘 오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했거든요. 네. 담화 내용 보고 더 열받는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네. 어떠셨습니까, 솔직히? 아, 정말 화가 치밀어 오른다. 이게 말이 되냐? 기가 막힌다.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저한테 문자도 그랬는데 저는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거 미친 거 아니야? 그치.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국민과 싸우자고 선전포고하는 건데. 근데 우리한테 왜 그러죠?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정말 어이없게? 그러니까 본인이 뭘 잘못했나 하나도 모르고 네. 본인에 대해서 문제 제기했던 사람 다 적으로 규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한 거 인정을 안 하고. 그러니까 이 순간 저도 적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적이 되어버리는 사람은 죽음을 당할지 모른다는 이 두려움의 전국을 몰고 가는 사람. 이 미친 전국을 끌고 가는 상황인데 저는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러면은 국민의힘 사람들도 점점 이제 돌아서고 있고 네. 그래서 점점 탄핵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대통령도 탄핵을 시켜라 차라리 네.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자기 네. 탄핵 안 될 줄 알고 그러나 봐요. 네. 본인은 안 될 거라고 안 생각하겠죠.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왜 그렇게 판단 능력이 떨어지고 있을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판단 능력이 없는 것은요. 제가 학습이 이게 한쪽으로만 돼 있는 분이라니까요. 예. 그러니까 우리 정치를 하려면 대통령을 하려면 전체 국민들의 생각이 무엇인지 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 생각을 안 하는 거죠. 대통령으로서 내가 무엇을 쟁취할 것인가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국민들이 얻어야 할 것인가 뭔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대통령으로서 내가 얻어야 할 것이 뭔가 이 생각만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적으로 보이는 거죠. 저 이런 편협된 사고 방식이 네. 지금의 이 과정을 만들어 놓은 거라고 보고 빨리 이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저는 탄핵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탄핵될 가능성을 몇 프로로 보십니까? 저는 99%로 봅니다. 오, 너무 긍정적이신 거 아닐까요? 아니 지금 이미 국힘의원들이 많이 선언을 했고요. 막상 그 표결에 들어가면 말하지 못했던 용기 없었던 그러나 막판에 용기를 내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봐요. 그걸 그래요? 믿어야죠. 요번에 오늘 사실은 김건희 특별법이 네. 통과가 되긴 했습니다. 또 네, 그렇지만 또 대통령이 또 네 번째 거부권 행사할까 봐 걱정이 많은데요. 네. 지난번처럼 2표 차이로 또 안 되고 그럴 수 있을까요? 이번에도? 만약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번에는 뭔가 될까? 다 용기 내서 하지 않겠어요? 하긴 남편도 탄핵되는 네. 마당에 뭐 네, 네, 김건희 네. 씨를 지킬 필요는 없겠죠. 아까 뭐 앞에서 방송한 거 보니까 이미 한동훈 대표가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맨날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하지만 본인이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탄핵에 찬성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자, 그럼 우리 이제 탄핵됐다고 치고 네. 우리 막 너무 앞서가고 있습니다. 네. 탄핵됐다고 치고 이제 탄핵이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수습을 해야 되잖아요. 경제도 네. 살려야 되잖아요. 네.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제 지금 상황에서 네. 우리한테 주어진 과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많은 과제고 지난주 토요일 날 현장에 와서 촛불 집회에서 봤는데 이 대학생부터 어른까지 대화하는 이 모든 이야기들은 인권 네. 문제, 소수자 문제 아니면 뭐 장애인 문제, 차별 문제 엄청난 많은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모아서 하나하나 따박따박 정리해 나가는 것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 과정에 모든 국민들이 함께 나와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민주당은 가슴을 크게 열고 그것을 다 포용할 수 있는 그 힘을 가지고 냉철하게 치밀하게 준비해 나가는 것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이요. 네. 제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댓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 Y님께서요. 여러분 박승원 광명시장의 얼굴을 잘 기억해 두세요. 조만간 큰 인물, 큰 정치인이 된다고 확신합니다. 아는 분인가요? 또 박상기님. 박승원 시장님 골목 상권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지역화폐 지원 계속해 주세요. 정말 도움이 많이 됐었나 봐요. 이분도. 나비효과님께서는요. 재선 선거 때 멀리서도 혼자 엄청 응원했었습니다. 네. 시장님 응원했나 봐요. 건강하시고 더 멋진 행정가 정치가로 거듭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재명 복심 박승원 광명시장 기대됩니다. 이런 분도 있고요. MYG님은요. 탄소 중립 포인트 너무너무 잘 쓰고 있어요. 네. 탄소 중립 포인트라는 거를 광명에서 쓰고 네,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네. 주변에 홍보가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네, 하고 네. 계시는데 게다가 서우나 사랑해님은 보기 드문 시장일세 말도 잘하고 이러시는데 광명은 특히 탄소 중립이 중요한가 봅니다. 이거 좀 설명 좀 들어볼까요? 네. 제가 시장되고 나서 그 기후 에너지과를 만들었어요. 기후 에너지과. 네, 그리고 기후 에너지 센터도 만들고 해서 조직과 체계를 만들어서 지금 제가 7년째 이 일들을 좀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미래 도시를 건설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이 의제에 함께 참여하는 구조를 만드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일을 좀 열심히 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탄소 중립 포인트는 네. 우리가 그 배달할 때 용기를 가지고 와서 음식을 직접 가지고 온다든지 뭐 분리수거를 잘 한다든지 이런 뭐 일회용품을 안 쓴다든지 뭐 자전거를 탄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체킹을 해서 포인트로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화폐로 연간 10만
10만 원까지 지급해 드리거든요. 광명시에서 그 포인트로 환산해가지고 네, 10만 원 정도까지 쓸 수 있게끔 만들어줘요. 그거를 올해 지금 2년째 하고 있는데 저희 시가 너무 잘 하다 보니까 네. 경기도에서 이 정책을 받아서 경기도도 좀 하고 있고요. 그 많은 지자체가 이런 일들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민들이 탄소중립 실천 운동에 참여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포인트제를 현재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야, 김미연님께서 우리 시장님은요 아주 냉철하고 치밀하세요. 이런 얘기도 하셨고 여기 보니까 진짜 시장님 팬들이 많습니다. 박승원 시장님 여의도에서 만나요. 이러고 광명시 흥하세요 이러기도 하고요. 야, 이제 시장님이 그 시민들로부터 점수를 많이 땄나 봅니다. 네. 자, 우리 방송 오랜만에 처음 나오신 거죠? 예, 저 처음 나왔습니다. 네. 앞으로 나오실 기회가 많지는 않겠지만 네. 제가 만약에 필요하시면 제가 좀 모시고 싶은데 오늘 이제 어쨌든 오신 김에 이 대통령의 탄핵 정국에 대해서도 좀 한 말씀 해주시고 더 중요한 건 우리 경기도 광명시 시민들의 복지와 삶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얘기도 좀 해주십시오. 네. 뭐 탄핵 정국과 관련해서 저희는 다시 한번 이런 그 비상경과 같은 경험을 다음 세대들이 안 할 수 있게끔 확실한 완벽한 이 마무리를 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것은 완벽한 처벌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지난 이 쿠데타 때 그 쿠데타를 일으켰는 전두환 그 세력을 완벽하게 우리가 처벌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또 생긴 거라고 생각하고 그럼 향후에 이와 같은 일들이 내 마음에 안 들면 또 쿠데타 할 거야. 또 온갖 가진 명물 만들어서 하면 민주주의는 후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완벽하게 처벌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냉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인 거고요. 마지막으로 정말 이게 이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송년회 취소하지 마시고 취소했던 거 다시 해서 송년회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지역 경제 살리는 역할을 함께 했으면 좋겠고 우리 경기도민, 우리 광명 시민 여러분들 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포용적으로 이웃과 함께 이 상황을 극복하자는 그런 용기를 가지고 송년회 함께 하고 여의도에도 나오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야, 많은 분들이요. 네. 지속 발전 가능 대회 출장 오셨을 때 저희 가게 오셔서 같이 가게 홍보 영상 제안 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최고의 시장님 많이 나와주세요. 박승원 시장의 정책을 응원합니다. 정원도시 평생학습 탄소중립 화이팅입니다. 광명시에서도 도지사를 배출합시다. 어줍지 않은 거시기보다 훨씬 훌륭합니다. 조기축구에 하중축구에 자주 찾아주세요. 예. 가겠습니다. 제가 못 가봤는데 최근에. 네, 송년회 합시다. 내일 네. 철산역에서 봬요. 이런 분들도 있고요. 최윤선님께서는 박승원 시장님이 계신 광명 시민이라 늘 자랑스럽고 자긍심이 뿜뿜합니다. 이런 칭찬받기가 어려운데 인기가 정말 많으시네요. 하여튼간 여러분들 광명 시민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다면은 우리 박승원 시장님 정말 일 잘하신다고 칭찬해드리고 싶고요. 또 다른 자치 단체에 계시는 예를 들면 저같이 서울에 저희 동네에 이상한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이 보면 참 부러운 분이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이런 시장님이 많이 계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역전의 용사들 보시고 계시는 스픽스 구독자들에게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역전의 용사들 시청해주시는 스픽스 시청자 여러분들 앞으로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네. 좋아요. 네, 댓글 항상 눌러주시고 광명시에 박승원 TV도 많이 봐주시고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박승원 TV가 따로 있군요. 예,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놀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